잠시만요. 무슨 일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죠?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와 면담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겁을 잔뜩 먹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비나라고 합니다. 저는 언니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가 조카 둘을 낳는 바람에 한국에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자주 체감을 했었는데요. 한국인이 너무나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고위 관료직에 계셔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와 언니는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었어요. 언니도 여행을 다니다가 지금의 한국인 형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언니의 결혼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K-드라마, K-팝, K-푸드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지금 전 세계에서 붐이 일어나고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해외에서는 김밥이 완전 대박이 나서 빨리 마트에 오지 않으면 동이 나버려서 구매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국 음식은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이거든요. 언니가 한국인 형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걸 겪지 못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언니 덕분에 한국을 와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중동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안정적인 나라는 아니라서 저는 열심히 역사학을 공부해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사실 여기는 고위 관료직의 집안들만 여유 있게 살고 있지 일반인들은 생활이 녹록치 않답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되는 일은 전무하죠. 저 역시도 큰 꿈을 꾸고 있지만 제약이 많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던 중 언니의 결혼으로 한국에 다녀오게 된 후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한국은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적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론 타슈켄트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여기서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한국에 언니가 있으니 생활에 불편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이 되던지 그날의 감정을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저는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지도로 봤을 때 땅이 워낙 좁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폐쇄적일 것 같다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언니한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언니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거라며 며칠만 한국에 있어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기대가 됐던 건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약이 많았던 우즈베키스탄과는 너무나 다른 점이었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가 다니는 자메드 대학은 한국의 지방대학과 협정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고 여기 의료진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선택할 때 캐나다나 미국 또는 유럽을 선호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입국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국제 정세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혹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되기도 하죠. 저는 언니에게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 스스로 한국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닌 휴전인 상태라는 것이 놀라웠죠. 그렇게 처참한 전쟁을 겪고도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한국은 최근 GDP 순위 13위를 할 정도로 경제 강국이 되었죠. 더 놀라운 건 몇 년 전에는 GDP 탑10에 오르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저는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뭘까 알아봤어요. 그건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근성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빠른 일처리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능력, 그리고 교육열이 한몫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빠른 성장은 믿기 힘든 결과물이었어요. 한국의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K-드라마와 K-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엔터테인 분야가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엄청난 매력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꽂혀버렸죠. 부모님께 처음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약간의 반대를 하셨어요. 아무리 언니가 한국에 있다고 해도 그렇지, 공부를 하기에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이 낫지 않겠냐고요.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한 내용들을 전부 설명해드리며 한국에 왜 가야 하는지 설득했어요. 저의 말을 다 들은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긍을 하셨죠. 제가 한국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낯설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를 하고 서로 서슴없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 또한 여학생을 차별하는 일도 없었고요.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어르신이 타면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어리둥절했죠.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 보면 저녁 늦게 집에 가야 하는 일도 생기는데 깜깜한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았어요. 도시지만 어딜 가든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음식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맛이 나는 음식들이 신기했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했었기 때문에 유학생 친구들은 저와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가 한국어가 빨리 늘었던 이유는 당연히 언니 때문이었죠. 형부와 대화할 때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었던 거죠. 언니는 조카들이 한국어를 들어야 빨리 글자를 깨우칠 거라고 생각해서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말고는 서툴어도 무조건 한국어로 말은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젖어들 때쯤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스위스 사람이었고 서로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한국어로 말을 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저의 진짜 꿈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귀화를 결심하고 귀화 심사를 통해 한국인이 되었죠.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독려해 주셨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역사학 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생활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받는 날 느끼게 됐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주변 친구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전 그렇게 진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들은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했었고 저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몇 년을 스위스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방학 기간에 같은 학교 친구들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이었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에 온 걸로 알고 있었죠. 감사하게도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셔서
우리 친구 4명은 스위스의 남자친구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녔던 저였지만 스위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이고 흥분됐어요. 저희 친구들은 여러 국적이 섞여 있었는데 미국, 폴란드, 인도 출신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 모두 스위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난생 처음 하는 스위스 여행에 흥분하며 비행기에 올랐고 긴 비행 끝에 스위스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죠.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입국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나라의 여권 소지자는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입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자를 미리 신청을 했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심층 인터뷰를 하며 무슨 죄인이라도 됐냥 어디 구석진 장소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했고 저와 남자친구는 한참을 친구들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스위스 사람이니까 입국 심사가 간단했겠지만 저는 친구들처럼 외국인인데 어떻게 남자친구처럼 쉽게 통과가 됐나 하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입국 심사 직원에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한국 여권을 보이며 저는 쉽게 통과가 되었는데 친구들은 왜 까다롭게 인터뷰를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은 빙그레 웃으며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여권 파워를 모르냐고 오히려 제게 묻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까지는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를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어서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건 저조차도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한국 여권의 파워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 여권도 한국 여권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권의 대단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심층 인터뷰가 끝났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입국이 거부되어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마치고서야 겨우 입국을 할 수 있었죠. 불행히도 인도 친구는 결국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 역시 입국 거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훌륭한 음식과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유럽 국가 몇 군데를 돌기 위해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기차처럼 빠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핸드폰 사용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죠. 한국에서는 늘상 핸드폰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적응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행을 온 것이니 핸드폰은 잠시 넣어두고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수다 산매경에 빠져있던 그때 철도 승무원이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여권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여권과 승차권을 보여주었죠. 저의 여권을 본 승무원은 확인 후 저에게 미소로 화답을 하면서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여권을 보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독일로 가는 중이었는데 독일에 가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는 어떻게 오게 되었냐 등등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거였어요. 우리는 왜 유독 친구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질문을 하느냐고 따졌죠. 그러자 영무원은 독일엔 불법으로 입국해서 지내는 불법 체류자나 노동자들이 많아서 골치를 썩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과 범죄 행위를 할 확률은 거의 없지만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진 승객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스위스에 입국할 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여권을 가진 제가 영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은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여권을 가진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날 겪은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여권 파워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도 친구는 여권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면 비자 신청을 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몇 달 전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국내 여행을 하는 것처럼 비자 없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탈리아에는 입국을 할 때 한국인만 따로 통과하는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심사를 하는데 한국인은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패스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여권을 도난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분실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스위스 남자친구도 한국 여권이 그렇게 파워가 셀 줄 몰랐다며 질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무사히 유럽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의 한국 여권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는데요. 바로 남자친구와 태국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였어요. 전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니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린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저는 아무 질문 없이 몇 분 만에 통과를 한 반면 남자친구는 입국 심사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약간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요. 남자친구는 여러 질문을 잘 대답하고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다행히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태국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행을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며 자기도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진지하게 한국으로 귀화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3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말하고 다닐 거예요.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여성 사비나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녀의 언니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언니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